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암행어사 박문수와 륜 이야기로서 한자를 배워보겠습니다. 륜은 어사 박문수가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입니다. 자, 여기 암행어사 박문수 어릴 때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주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자, 암행어사 박문수가 등에 무엇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 농기구 이름 아십니까? 나무를 짊어질 때 사용하는 그 농기구. 바로 지게죠, 그죠? 자, 그래서 지게와 관련된 글자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게는 옛날에 배웠습니다. 요렇게 배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게와 관련된 사람의 그 몸에 관련된 글자는 고기 육자에서 온 글자 다롤자 쓴다고 했죠, 그죠? 이름은 육다롤이라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몸을 뜻하는 다롤자를 붙이면 어떤 글자가 될까요? 지게는 사람의 몸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글자죠? 즉 다시 말해서 지게는 사람의 우리 몸의 어떤 부위를 이용하여 짊어지는 것입니까? 또 지게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우리 어깨에 위치하죠, 그죠? 그래서 지게에 관련된 우리 몸은 어깨다 할 때 어깨 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견장이 우리 어깨 부분에 차는 그런 표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완장은 팔에 차는 게 되겠죠. 팔 완자를 써가지고요. 그러면 이것을 옛날에 배울 때는 지게라도 배웠고 또 한쪽 문이라고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몸에서 그죠? 우리 몸에서 문에 해당되는 게 뭐냐? 바로 어깨입니다. 어깨를 들썩들썩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문 역할을 하는 것도 어깨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박문수는 어릴 적부터 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도 책 좋아하세요? 그러면 암행어사 박문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책을 읽고 있죠? 옛날에는 종이책이 아니었습니다. 종이가 발명되기 그 전에는 어떤 책을 사용했을까요? 이게 바로 책입니다. 대의, 그죠? 대를 이렇게 막 잘라서, 그죠? 이리 엮어서 만든 그 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를 얇게 잘라서 이렇게 여기에 글을 써서 책으로 대신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쪽을 더 이렇게 만들어 붙이고, 그죠? 끈으로 엮으면 그게 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책자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로 만든 책이 잘 기억되지 않는다, 나는 본 적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책꽂이에 책이 꽂혀있는 그런 모습을 그냥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책의 모양을 한 번에 쓰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어차피 책의 똑같은 모습이죠. 박문수는 산에 나무알을 보내면 나무는 해오지 않고 지게에 책만 얹어 다녔습니다. 처음엔 책이 얼마 되지 않아 작은 지게에도 담겨졌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작다는 편자 한번 배워볼게요. 지게에 뭘 책을 담고 다녔죠, 그죠? 그럼 책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렸으니까 지게도 작고 그 다음에 책도 양이 적다, 이렇게 해서 작다라는 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편주 이렇게 하면 아주 작은 배, 조각배를 의미합니다. 주자는 배주자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지게에 책만 담고 다니는 것을 본 어머니는 박문수에게 말했습니다. 책만 읽으면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으니
두루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좋겠구나. 음식에 비유하면 편식이고 일에 비유하면 편중이라는 거란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여러 방면의 모든 일을 다 경험해야 되느니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박문수 어머니께서 사람인변 지게에 책을 짊어지고 다니던 박문수에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치우칠 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어머니가 지게를 짊어지고 다니는 박문수에게 책만 읽으면, 그죠?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또 다른 것도 보지 않고 책만 읽으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치우칠 편, 편견이라는 것은, 그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본다는 것이죠. 볼견자를 써서요. 그래서 이게 한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한자, 이렇게 해서 편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박문수는 지게에 책을 담고 달구지를 타고 이곳저곳을 두루 다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책을 담고, 지게에 책을 담고 다니던 박문수가 이런 달구지, 마차 같은 이런 것을 타고 두루 다니고 있죠, 그죠? 두루 편자입니다. 여기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죠? 그림이, 지게라는 그림이 빠졌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지게에 책을 담고 그 자체도 같이 마차에 실어서 두루 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두루 편자가 나오겠죠, 그죠? 편제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널리 두루 퍼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게에 책을 담고 다니던 박문수는 이곳저곳에 편제되어 있던 일들을 책으로 만들기 위해 붓으로 열심히 적어 나가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 대나무를 잘라 새로운 책을 더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책은 단편이 아니라 장편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장편, 단편할 때 편자, 책 편자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대책이죠, 그죠? 이런 게 필요했다 이거죠. 대로 만든 책이니까 대죽자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지게에 책을 담고 다니는 박문수, 이렇게. 그러면 새로 만든 이 대책을 강조해서 바로 책 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붙으면 편자 발음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겠습니까? 박문수는 책이 담긴 지게를 세워두고 새로운 책을 만들기 위해 줄로 막 엮었습니다. 자, 줄로 엮는 장면. 이게 책은 여기 나와 있지만 줄로 엮는 이 줄을 강조했죠, 그죠? 이렇게 꼬여있는 실이나 줄. 그 다음에 지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책은 그냥 두고 새로 책을 지금 엮고 있죠. 그래서 엮을 편자가 되겠습니다. 편집하는 것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편집이 새로 막 무엇을 엮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틀린 그림을 고치고 틀린 글자를 고치고 하는 그게 바로 편집이 되는 거예요. 지게를 짊어지고 다니다가 힘들었던 박문수는 갓을 쓰고 가슴에 책을 안고 다니기도 했는데 책이 많고 무거웠기에 타고 다니던 마차의 바퀴가 빠지곤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마차가 있고요. 마차는 술에 술에 차자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갓을 쓴 박문수, 가슴에 책을 안고 있기 때문에
책 모양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갓을 쓰고 책을 안고 다니는 박문수가 나머지 책은 마차에 실었는데 그 마차 바퀴가 다 빠져버릴 정도였다. 그래서 강조한 것은 빠진 바퀴를 강조해서 바퀴 류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곳 저곳을 다니며 공부하던 박문수는 윤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죠, 그죠? 자, 윤을 만났습니다. 인륜을 지키며 당신만을 사랑하겠소. 비록 지금은 책만 안고 다니며 공부하고 있지만 장차 장원급제하여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소. 저를 사랑 좀 해주세요 하고 고백하죠. 자, 그래서 박문수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여자 여자를 쓰지 않고 사람인 변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갓을 쓰고 책을 안고 다니던 박문수 이렇게 하면 정말 인륜 사람으로서 꼭 지켜야 될 그걸 다 지키면서 사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륜할 때 륜자가 되겠습니다. 윤을 너무 사랑했던 박문수는 결혼에 대해 논의하려고 륜의 어머니를 만났고 륜의 어머니는 서로의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말했습니다. 장원급제하기 전에는 우리 딸 절대 못 줍니다. 배필로 찍어두는 것은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장원급제할 테니 윤희를 잘 지켜주십시오. 절대로 다른 곳에 시집 보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논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서로 논의하니까 논의하는 것은 말을 하는 거니까 말씀원자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갓을 쓴 책을 안고 있는 박문수 이렇게 쓰면 논의할 논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그죠? 륜의 어머니 말도 되고요. 박문수의 말도 되겠죠? 갓을 쓴 박문수는 한양 갈 준비를 하였고 시험을 잘 보아야만 윤과 결혼식을 올릴 수 있기에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단번에 합격 못하면 끝장이다. 떠나기 전 윤과 만난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당장은 돈을 못 벌어주니 검소하게 지내야 되겠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요. 언제 오시나요? 꼭 장원급제 하세요. 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륜에게 그죠? 눈을 부릅던 박문수가 이렇게 눈을 부릅던 눈 입구자 두 개를 썼습니다. 눈을 그 다음에 짧은 다리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던 박문수가 륜에게 아직까지는 그죠? 빈털털이니까 검소하게 생활하라 하는 뜻에서 검소할 검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한양에 시험 치러 가던 박문수는 등 뒤에 칼을 차고 있죠. 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뻥 뚫려있고 차로 달리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산 넘고 물 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산적도 많고 동물도 많고 해서 칼을 반드시 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부럽던 갓을 쓰고 눈을 아주 크게 부럽던 박문수 다리는 짧아요. 사람인자 두 개로서 다리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등에 칼을 쥐고 칼을 짊어지고 가더라 칼검자가 되겠습니다. 박문수는 한양을 가던 중 나뭇가지에 목을 메고 죽은 사람을 발견하였는데 갈 길이 바빴지만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 관 속에 넣어 무덤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아유 그래도 죽은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고 진짜 아유 이걸 어째. 자, 얘기 한번 보세요. 목 매달고 죽은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렇게 쓴다는 거. 나무가지에 목을 메고 죽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말라있다 그런 뜻이죠. 그죠? 통통한 몸이면 요렇게 되겠죠. 고기 육자에서 왔다는 글자 있죠. 그죠? 요렇게 해서 이런 글자. 이게 살이 빠지면 이런 글자. 그 다음에 나뭇가지에 목을 매면 사람이 말라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목을 메고 죽은 사람 이렇게 그 뒤에서 그 옆에서 염해주는 박문수, 눈을 부릅던 박문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염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서 그 다음에 깨끗한 옷으로 입히는 그 작업들이 전부 다 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할 도리는 꼭 다 하는 박문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한양 가는 길은 언덕과 산이 많아 너무나 험했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험한 언덕도 가뿐히 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나는 윤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거야. 어휴, 염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했으니 빨리 가야지. 여기서 험한 산을 넘어가고 있죠. 험한 언덕입니다. 이게 언덕이죠. 그 다음에 언덕을 넘어가던 누구 눈을 부럽던 박문수 이렇게 하면 험할 험자가 되겠습니다. 이 한자는 위험하다 할 때 험자도 되겠습니다. 자, 위태로울 위자는 이순신 장군 이야기에서 원균이 삐뚤어진 사모를 쓰고 언덕 뒤에 숨어있는 모습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이야기를 다시 또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위태로울 위자에 험할 험자를 쓰면 그 위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옷 두 개를 쓰고요. 그 다음 보험 이렇게 하면 자 옆으로 단어를 한번 쭉 넘어가 볼까요? 보험 이렇게 하면 그 위험을 보호해주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많이 드는 뭐 생명보험 이런 거에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또 어디에 나왔죠? 엄나무 이야기에서 그 엄나무가 입을 쫙 벌려서 대드니까 업부자가 너를 보호해줄게 라는 그런 글자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이야기를 자꾸만 읽어서 반복해야만 글자가 떠오르겠죠? 드디어 박문수는 한양에 도착했고 첫 번째 시험은 말타기였습니다. 전국을 누비는 암행의사를 뽑았기에 말타기가 기본이었으므로 시험의 첫 관문이 말타기였던 것입니다. 박문수는 가볍게 말타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말을 타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공부했죠. 그러니까 말타기 시험 바로 합격이겠죠. 그죠? 그래서 말맞자를 바로 앞에 쓰고 그죠? 말맞자 물은 말은 밑에 있겠죠. 그죠? 말맞자를 쓰고 눈을 부릅뜨고 갓을 선 박문수 이렇게 하면 말타기 연습을 시험을 하는 첫 관문이죠. 그죠? 그래서 시험하다 시험치다 라는 바로 험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는 순간 박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이며 어디에 사용하고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알았으면 그것을 하는 절차를 적으라 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무를 검사해 본 결과 바로 그 나무는 관을 만들 때 쓰는 나무였으며 문제가 염습하는 방법을 적으라는 뜻이었어요. 다른 선비들은 붓조차 들지 못했는데 박문수는 나무를 검사하며 상세히 적어 나갔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염을 해주던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그죠? 죽은 사람에게 그죠? 염을 해주던 그런 모습 이게. 그래서 그 관을 그죠? 관을 시신에 넣을 때 관을 나무를 쪼개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나무로서 만드는 그 재료가 되거든요. 이 나무가 그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박문수가 염해줄 때 그 만든 관, 그것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 목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를 검사하고 있는 박문수 이렇게 쓰면 검사하다 할 때 검자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착한 일을 하고 할 도리를 다 하니까 결국 이런 좋은 일이 있었죠. 그죠? 다른 선비들은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박문수 혼자만이 상세히 적었기 때문에 당연히 장원급제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장원급제 하고 난 뒤에 임금님의 그 명령을 따릅니다. 이 한자는 이미 배운 한자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갓을 쓰고요. 그 다음에 사모의 그 긴 날개 부분을 쓰죠. 그죠? 그래서 사모를 숨기고 그 위에 갓을 쓴 의사 박문수가 됐던 것이죠. 이 암행의사 박문수의 위치가 명령하는 그런 위치죠. 그래서 명령할 영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요렇게 쓰고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명령할 영자가 되겠습니다. 암행의사 박문수가 3호를 안에 이렇게 갓 안에 쓴 이유 아시죠? 말 그대로 암행, 어두운 부분을 행한다. 아무도 모르게 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암행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그 3호를 갓 안에 썼다는 거 잊지 마세요. 3호와 갓을 쓴 암행의사 박문수는 입을 크게 벌려 임금님에게 고했습니다. 전하의 어명을 제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겠습니다. 자, 보세요. 갓을 썼긴 썼는데 그 안에 3호를 썼죠. 입을 크게 벌리고 3호를 쓴 의사 박문수, 목숨을 다 바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목숨 명자입니다. 입구자가 들어가면 명자라고 읽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한글의 명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모가 여기 들어가면 명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명령을 받은 박문수는 돌쇠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자, 머리혈자는 여기에 나온 캐릭터는 돌쇠 아저씨 하인 쪽이죠. 그죠? 이렇게 다리가 짧은 머리가 큰 하인 돌쇠. 돌쇠를 거느리고 가는 명령을 받은 박문수. 이렇게 하면 거느릴 영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명령하다 할 때 령 쓰고요. 그 다음에 머리 혈자 돌쇠 아저씨를 쓰면 돌쇠를 거느린 박문수, 하인을 거느렸기 때문에 거느릴 영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있는 제는 작은 나지막한 고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개는 산 아래에 있죠. 그죠? 그래서 매산자만 쓰면 끝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갓을 쓴 3호를 숨긴 의사 박문수, 그 다음에 머리 혈자 돌쇠를 쓰면 돌쇠를 거느리고 가는 의사 박문수가 그 산 제를 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어떤 물건이 타고 남은 그런 제가 아니라 바로 산 고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의사 박문수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가는 이유 아시죠? 자기의 그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위장하는 겁니다. 암행의사 박문수 이야기는 다음 강의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그 전에 강의 마치기 전에 간단히 복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게는 사람의 몸 부분에 해당되는데 그 어깨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그 지게가 결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깨 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을 보고 있던 박문수 이렇게 책자. 그 다음엔 지게에다가 그죠? 지게에다가 책을 이렇게 두었는데 아주 그 양도 적고
그 다음에 지게도 작았다. 처음에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작을 편자. 여기서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죠? 지게를 지고 그 안에 책을 짊어진 박문수 이렇게 치우칠 편. 그 다음에 수레에 이렇게 지게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싣고 다니는데 그 수레 마차를 타고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편자. 또 새로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대를 막 이렇게 준비했죠. 그죠? 그 다음에 지게, 그 다음엔 책 이렇게 하면 이 새로운 책을 강조해서 책 편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새로 엮고 있죠. 그죠? 그래서 줄을 썼습니다. 끈. 그래서 또 지게, 책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 바퀴가 빠져버렸죠. 그래서 수레 걷자, 수레 차자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바뀐 모습이 갓을 쓴 박문수가 가슴에 책을 안고 다니는 모습이죠. 그죠? 그 다음 사랑하는 윤을 만났죠. 그래서 일륜을 지켜서 당신만을 사랑하겠소 할 때 일륜윤. 그 다음에 서로 논의하고 있죠. 제발 다른 데 시집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자원급제하면 봐주겠소 라고 서로 토론 의논하니까 바로 의논할 논자가 되겠습니다. 자, 눈을 크게 부릅던 박문수가 한양 가기 전에 윤에게 말하죠. 일단 검소하게 좀 살고 있으세요. 내가 꼭 자원급제하겠소. 이렇게 검소할 검자. 그 다음에 눈을 크게 부릅뜨고 갓을 쓰고 가던 박문수가 그냥 칼을 차고 가는 거죠. 그죠? 칼검자. 그 다음에 염을 해주더라. 죽은 사람이 있길래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염해주는 박문수. 이렇게 박문수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자꾸만 쓰면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험한 언덕을 넘어가더라, 험한 산을 넘어가더라 해서 험할 험. 그 다음에 말타기 시험의 첫째 문이죠. 그죠? 말맞자를 이렇게 크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박문수를 쓰면 바로 시험을 치는 박문수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할 험자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이 관을 만드는 이 나무를 하나 뚝 놔놓고 이 나무가 뭐 하는 나무이며 뭐 하는 나무를 알았으면 그 절차를 적어라. 이렇게 염하는 그 절차를 적어라.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박문수는 이 나무로서 관을 한번 만들어 봤죠. 그래서 아주 쉽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검사해 본 결과 관을 만드는 나무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모를 숨기고 자원급제해서 명령하는 위치까지 되었다. 그 다음에 목숨 바쳐 다 지키겠사옵니다. 상감마마 하면서 목숨 명자. 그 다음에 갓을 쓰고 사모를 숨긴 의사 박문수가 누구를 거느리고 간다? 머리가 큰 돌쇠를 거느리고 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를 넘어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쓰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배워야만 의사 박문수 이야기 끝납니다.